장모님은 저기를 도대체 왜 가시는 거야? 장모님이 폐업한 목욕탕 문을 열쇠로 여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현금 봉투, 낯선 남자들과의 통화,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수상한 행동들. 장모님이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의심과 오해가 만들어낸 가슴 아픈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강도연입니다. 38살 물류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숫자와 기록을 다루는 일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증빙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상황은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서윤과 결혼한 지 3년째입니다. 서윤은 초등교사로 일하고 있고 성격이 온화해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자주 맡아요. 장모님 오이정과는 그럭저럭 괜찮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죠. 말씀은 많지 않으시지만 행동으로 정성을 보여주시는 타입입니다. 뚝심이 있고 손이 큰 분입니다. 그런 장모님이 요즘 이상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목요일 밤에 시작됐어요. 회식 후 택시에서 내리다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죠. 골목 끝에 있는 폐업한 목욕탕, 그곳으로 장모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에는 여전히 폐업 안내 종이가 붙어 있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술 기운 때문에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장모님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항상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가방이 평소보다 부풀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보, 장모님께서 요즘 어디 다니시는지 알아?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시장 일로 바쁘시다고만 하시는데 이상했어요. 장모님의 반찬 가게는 오후 5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목욕탕으로 가는 시간은 저녁 8시경이었어요. 시장 일이라고 하기엔 시간이 맞지 않았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다음 날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그 골목을 지나가 봤어요. 역시나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가방에서 뭔가 두툼한 봉투를 꺼내 확인하시더니 열쇠로 목욕탕 문을 여셨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유칼립투스 같은 오일 냄새였죠. 목욕탕에서 나오는 냄새치고는 너무 고급스러웠습니다. 폐업한 곳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날까요?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슥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속을 긁는 듯한 소리였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폐업한 목욕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웃 최영자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도연아, 요즘 이상한 단체들이 많다며. 폐업한 건물 빌려서 수상한 일하는 곳들 말이야. 최영자 아줌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장모님이 무슨 이상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요? 폐업한 건물, 그리고 그 수상한 냄새까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장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목욕탕으로 들어가시던 그 뒷모습 말이죠. 제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죠. 동네 목욕탕에서 30년간 세신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장모님과 어머니는 서로 알고 지내셨던 사이였습니다. 혹시 그 목욕탕이 어머니가 일하시던 곳일까요? 하지만 그곳은 반년 전에 폐업했다고 들었는데 왜 장모님이 그곳을 드나드시는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장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서윤이 감기에 걸려서 죽을 끓여달라고 부탁하러 간다는 핑계였어요. 사실은 어제 본 일이 너무 신경 쓰여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장모님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커다란 들통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표백제 특유의 톡 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모님이 긴 집게로 뭔가를 뒤적이고 계셨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장모님이 깜짝 놀라시며 돌아보셨어요. 손에는 긴 집게를 들고 계셨고 들통 안에는 하얀 천들이 끓고 있었습니다.
아, 도연아. 수건 좀 삶고 있어. 오래된 것들이라 깨끗하게 해야 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수건들이었어요.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20장도 넘어 보였죠. 집에서 쓰기에는 과한 양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수건 끝에 새겨진 글자였습니다. KMS라고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 글자는 뭐예요? 아, 그냥 예전에 쓰던 거야. 버리기 아까워서 다시 정리하고 있어. 장모님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시선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KMS라는 이니셜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때 장모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시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철거 전날까지 가능하죠? 대관료는 현금으로 준비했어요. 대관료? 철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모님은 통화를 마치시고는 서둘러 수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평소보다 움직임이 급했어요. 도연아, 죽은 내가 끓여줄게. 들어가서 좀 쉬어. 평소보다 급하게 말씀하시는 장모님을 보며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돈이 많이 드는 일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수건을 많이 삶고 계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수건요? 글쎄요. 우리 엄마 원래 깔끔 떠는 분이잖아요. 별일 아닐 거예요.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KMS라는 이니셜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건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양을 준비하시는 걸까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KMS가 들어간 이름들을 검색해 봤어요. 김민수, 강민석, 김미선. 여러 가능성이 있었지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장모님이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는 것 말이죠. 현금으로 대관료를 준비했다는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카드나 계좌이체를 사용하는데 말이에요. 다음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숫자를 다루는 일인데 자꾸 실수가 났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장모님 생각뿐이었죠. 동료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폐업한 건물을 빌려서 뭔가 하는 경우가 있나? 요즘 그런 거 많지. 임대료 싸니까. 근데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동료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해. 그런 곳에서 수상한 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특히 현금 거래 고집하는 곳들은 더더욱. 현금 거래. 바로 장모님이 하고 계신 일이었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영자 아줌마를 또 만났습니다. 도연아, 요즘 세상 무서워. 현금 받는 데는 조심해. 그 말이 제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장모님이 무슨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닐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장모님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목욕탕으로 향하시고 며칠에 한 번씩은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셨어요. 저는 우연을 가장해서 은행 근처를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장모님이 ATM에서 50만 원, 100만 원씩 현금을 뽑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돈을 두툼한 봉투에 넣으시더니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셨어요. 마치 누군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이 봉투 하나를 그 남자에게 건넸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배관이 오래돼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보일러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일러? 배관?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장모님이 무슨 사고를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보험 사기 같은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요? 남자는 차에서 공구 가방을 꺼냈어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만식. 수리업자인 것 같았지만 왜 장모님이 현금으로 수리비를 주시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영자 아줌마를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줌마, 혹시 요즘 사기 사건 같은 거 많이 일어나나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요즘은 현금 거래로 사기치는 놈들이 많다더라.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노리고 말이야. 최영자 아줌마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요즘 현금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현금요? 우리 엄마 원래 현금 쓰시는 거 좋아하세요. 카드는 잘 안 쓰시거든요.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 서윤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당신 우리 엄마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야. 요즘 사기 사건도 많고 우리 엄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조심스럽고 신중하신 분이라고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더욱 커졌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다시 그 목욕탕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뒷문 쪽으로 돌아가 봤어요. 문틈 사이로 김서림이 보였고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폐업한 목욕탕에서 물소리가 난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 벽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타일을 깨끗하게 닦고 나서 결정하시죠. 조명 설치는 나중에 하고요. 조명 설치? 타일 청소?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장모님을 직접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토요일 오후 일부러 장모님 댁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예상대로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여러 곳을 들르시더군요. 첫 번째는 사진관이었어요. 작은 동네 사진관에서 뭔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사진관 사장 박상문이 문 앞까지 나와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철물점이었어요. 못이나 나사 같은 것들을 사셨는데 양이 꽤 많았습니다. 집에서 쓸 양이 아니었죠. 앙카볼트와 줄자도 함께 구매하셨어요. 세 번째는 꽃도매 시장이었어요. 이건 정말 의외였습니다. 하얀 국화와 백합을 대량으로 구매하시더군요. 마치 장례식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무슨 사고를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 다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목욕탕이었어요. 장모님은 꽃과 구매한 물건들을 모두 들고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장모님께 다가갔어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장모님이 깜짝 놀라시며 돌아보셨어요. 손에 든 열쇠를 황급히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도연아, 여기서 뭐해? 어머니야말로 여기서 뭐 하세요? 폐업한 목욕탕에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금은 말 못해. 부탁이야. 무슨 말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현금도 많이 쓰시고 낯선 사람들과 만나시고 혹시 사기 당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기? 장모님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 그럼 뭐예요? 왜 이런 곳에 드나드시는 거예요? 꽃까지 사서 오시고. 장모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내 어머니 일주기가 언제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일주기는 한 달 후였어요. 한 달 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 아주 많이. 장모님의 목소리에 이상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기다리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위험한 일에 연루될까봐 걱정되는데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답답함과 걱정이 폭발한 거였어요. 장모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걱정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내 엄마 얘기야. 그 말을 남기고 장모님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얘기라니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장모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분명히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뭘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목욕탕을 드나드셨고 저는 여전히 궁금증에 시달렸습니다. 화요일 밤 저는 다시 목욕탕 근처로 갔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목욕탕 건물은 생각보다 낡았어요.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분명히 뭔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퍽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벽에 붙이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쉬익하는 소리도 났습니다. 스팀이 나오는 소리 같았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유칼립투스 냄새도 더 진하게 났습니다. 분명히 안에서 뭔가 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벽에 기대어 있는 박스들도 보였습니다. 사진관 라벨이 붙어 있는 액자 포장 박스들이었어요. 적어도 2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때 안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쪽 벽면은 좀 더 높게 걸어야겠어.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명도 다시 조정해 드릴게요. 조명? 벽면에 뭔가를 걸고 조명까지 설치한다고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서윤과 또 다른 갈등이 벌어졌어요. 당신 또 엄마 뒤따라 다녔어요? 뒤따라 다닌 게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이요? 매번 우연일 순 없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 엄마를 범죄자 취급하지 마세요.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니야. 걱정되는 거라고. 걱정이면 직접 물어보세요. 왜 몰래 따라다니면서 의심해요? 진작 물어봤지. 그런데 말을 안 해주시잖아.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윤은 끝까지 어머니 편을 들었고 저는 제 걱정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답답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장모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문제없는 일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다음 날 새벽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장모님이셨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이 시간에 어디를 갔다 오신 거예요? 목욕탕 갔다 왔다. 새벽 2시에 목욕탕에 갔다 왔다고요? 이건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다고.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이죠. 다음 날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의 숫자를 잘못 기입한 거였어요.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적어버린 겁니다. 강대리, 이게 뭐야?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어떻게 해? 부장님의 질책을 받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장모님 일 때문에 집중이 안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확인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가짐이 문제지.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웠어요. 입사한 지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질책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으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목욕탕 대합실에서 숙제를 하던 기억 말이죠. 어머니는 안쪽에서 손님들을 씻겨주시고 저는 밖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도연아, 엄마 일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일이 끝나면 너무 피곤해 하셔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죠. 어머니의 손을 기억해요. 거친 수건과 비누 때문에 늘 갈라져 있었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어요.
우리 도연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겠지? 어머니는 늘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세신사의 아들이라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 직업을 말하기 꺼려했던 적도 있었어요.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어머니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말씀하시기 어려운 건 아닐까요? 세신사 아들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린 시절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장모님도 그런 걸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후에 집중이 더욱 안 됐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과 장모님 생각뿐이었어요. 퇴근길에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데 서윤이 말했어요.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하다고? 엄마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라고?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놔둬? 가족이니까 믿어야죠. 엄마가 나쁜 일 할 뿐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서윤의 말이 맞았어요. 장모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나도 어머니가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혹시 속고 계실 수도 있잖아. 속는다고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에요? 서윤은 끝까지 어머니를 믿었고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날 밤 서윤이 먼저 잠들고 나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욕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새져서 폭우가 되었어요. 우산도 없이 나온 제가 바보 같았지만 이미 목욕탕 앞까지 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비에 젖어가며 건물 주변을 돌아봤어요. 혹시 열려있는 창문이나 다른 입구가 있을까 해서 말이죠. 하지만 모든 창문은 꽁꽁 닫혀 있었고 출입구는 정문뿐이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빗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장모님이 밖으로 나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뭔가 가져오러 나오신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건물 모서리에 몸을 숨겼습니다. 장모님이 차에서 상자를 꺼내시더니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급하셨는지 문을 완전히 닫지 않으셨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어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찰칵찰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성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녹음된 소리 같았죠. 벽 너머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장모님의 실루엣이었어요. 뭔가를 벽에 걸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여러 개의 박스들이 놓여 있었어요. 수족관용 가습기 박스, 조명 삼각대, 그리고 수건들이 줄에 걸려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치 전시회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평소 위치 공유를 켜두거든요. 여보, 지금 어디예요? 집에 없던데.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잠깐 나왔어. 곧 들어갈게. 이 비에 어디 갔어요? 우산도 안 가져가고. 응, 급한 일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안에서 움직임이 멈췄어요. 혹시 제 목소리를 들으셨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있어요? 들켰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살짝 밀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도연이요. 도연이? 이 시간에 왜 여기 와? 장모님이 복도로 나오셨어요.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정말 걱정됐어요. 지금은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끝났어. 준비요? 무슨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도연아, 정말 지금은 보여줄 수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확인하고 가야겠어요. 도연아, 끝내야 해요. 이 상황을. 저는 장모님을 지나쳐서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이 보였어요. 세신실 문이었습니다. 그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반쯤 열린 상태였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수증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유칼립투스 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고 희미한 조명이 공간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어떤 장면과도 달랐습니다. 범죄의 현장도 사기의 증거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벽면 가득히 걸린 수백 장의 하얀 수건들을. 각각의 수건에는 정성스럽게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KMS, HTS, LJH, 수많은 이니셜들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구역별로 나뉘어 걸려 있었는데 가장 중앙 구역의 수건들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가장 중앙에 걸린 수건에는 KMS라고 큰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요. 김말순,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작은 수건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각각 다른 이니셜들이 새겨져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타일 벽면 곳곳에는 작은 쪽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읽어봤습니다. 말순 이모 손덕에 몸이 가벼웠어요. 고맙습니다. 30년간 정성껏 씻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말순 이모의 따뜻한 손길을 잊지 못해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허리 통증을 제일 먼저 걱정해준 분이 말순 이모였어요. 어머니의 손님들이 남긴 메시지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모두 모으셨을까요? 각각의 메시지마다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앉으시던 바로 그 의자였어요. 팔걸이에는 어머니의 손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유리 케이스가 있었고 안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세신 도구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솔, 때밀이, 장갑, 작은 수건들, 비누 케이스, 모든 것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방금 전까지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그때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말순 언니는 정말 손맛이 좋았어. 손님들이 다 좋아했지. 그리고 성격도 참 좋았어. 힘든 일인데도 늘 웃으면서 했거든. 어머니의 동료였던 김춘자 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목소리들도 들렸어요. 말순이가 씻겨주면 몸이 정말 시원해졌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문지르기만 하는데 말순이는 달랐어. 성격도 좋고 일도 꼼꼼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아들 자랑도 많이 했지. 도연이가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하던지. 우리 아들이 대학까지 나와서 회사 다닌다고.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이었어요. 장모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녹음하신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목소리마다 어머니에 대한 따뜻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린 목소리는 어머니 본인의 목소리였어요. 도연아, 뜨거우면 말해. 엄마가 살살할게. 아프면 안 되잖아. 어린 시절 목욕탕에서 어머니가 저를 씻겨주시며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제 휴대폰에 남겨둔 음성 메모에서 가져오신 것 같았습니다. 목욕탕 사장실에 있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도 복원해서 함께 편집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어머니가 30년간 일하셨던 이곳을 기억의 공간으로 만드신 거였습니다. 뒤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엄마를 지워버리기 싫었어. 돌아보니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엄마가 일하던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 일주기에 여기서 기억 목욕탕을 열려고 했어. 어머니, 내 엄마는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
손님들을 가족처럼 돌봤지. 그런데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더라.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폐업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어. 내 엄마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장모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건물주 장태수가 현금 거래를 선호해서 현금으로 임시 임대료를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배관기사 정만식에게는 노후 배관 점검과 스팀 시설 복구비를 현금으로 줬고, 사진관 박상문에게는 인화비와 액자 제작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했어요. 동네 분들 인터뷰할 때도 사례비를 현금으로 드렸어. 카드 기록이 남으면 깜짝 추모가 들킬 수도 있잖아. 현금으로 거래한 것도 비밀로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 내 자존심이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제 자존심이요? 새신사 아들이란 말 다시 들을까봐. 내가 어릴 때 그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 엄마가 다 얘기해줬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배려해서 비밀로 하신 거였어요. 깜짝 추모를 하며 내 눈앞에서 하나씩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내가 더 아플까봐 비밀로 했어. 내가 막고 싶었어. 내가 다시 상처받는 걸. 장모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수건들은 목욕탕에 남아있던 공용 수건을 삶아서 새로 자수를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님들과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머리 글자를 받아 새겼고, 일부는 개인 손수건을 보내온 분들 것도 있다고 했어요. 표백제와 삶는 소리는 수건 복원 작업이었고, 유칼립투스 오일은 새신사들이 예전에 쓰던 오일이야. 공간에 향을 내려고 스팀에 섞었어. 조명과 음향은 교회 봉사팀에서 빌려왔고, 안전점검은 정만식 기사가 무료로 해줬어. 모든 복선이 하나씩 해결됐습니다.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어머니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저는 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했어. 아들이 훌륭하게 자란 게. 그런데 정작 아들은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 부끄러워한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의 직업 때문에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 직업을 말하기 꺼려했던 적도 있었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괜찮아. 내가 걱정해줘서 고마웠어. 장모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벽에 걸린 수건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각각의 수건마다 담긴 사연들,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단순히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셨던 거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내 엄마도 우리 가족이야. 그때 이해했습니다. 장모님이 하신 모든 일의 의미를. 현금 거래, 비밀 작업, 그리고 그 모든 정성들의 의미를 말이에요. 스피커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말순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손님 하나하나 신경 써주고, 아픈 곳 있으면 먼저 알아차리고, 겨울에는 수건을 따뜻하게 데워줬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로 마무리해줬지. 어머니의 세심함이 느껴지는 증언들이었어요. 장모님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며 이런 이야기들을 모으셨을까요? 내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더 많이 울었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장모님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곳이 폐업한다고 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 엄마의 마지막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건물주한테 부탁했어. 철거 전까지 잠시만 빌려달라고. 마지막으로 내 엄마를 제대로 기억하고 싶다고.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하나씩 하다 보니 내 엄마가 도와주는 것 같았어. 벽 한쪽에는 어머니의 사진도 걸려 있었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부터 마지막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목욕탕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동료분들이 가지고 있던 거야. 목욕탕에서 기념사진 찍을 때마다 나눠 가졌던 것들. 사진 속 어머니는 항상 웃고 계셨어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을 잃지 않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이나 단골 손님들과는 기꺼이 찍었어. 가족 같다고 생각했거든. 케이스 안의 도구들을 자세히 봤어요. 솔은 손잡이가 달아 있었고 때밀이 장갑은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성껏 일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도구들도 어떻게 내 엄마가 마지막 날 가져가려던 거야.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목욕탕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 그때 스피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말순이는 우리 동네 자랑이었어.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지. 아들 이야기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였어. 우리 도연이가 어떻고 우리 도연이가 저렇고 어머니가 저를 자랑하셨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장모님이 하신 모든 일의 의미를, 현금 거래, 비밀 작업, 그리고 그 모든 정성들의 의미를 말이에요. 어머니는 단순히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계셨던 거죠. 그리고 장모님이 그 기억들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주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일주기 당일 하늘은 맑고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었어요. 예약된 첫 번째 시간에 맞춰 목욕탕 문을 열었습니다. 김춘자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머니와 15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수건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말순아, 잘 있었니? 언니가 늦었지? 아주머니가 속삭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억되고 있어. 정말 다행이야. 이어서 단골 손님들이 조용히 들어와 타일 앞에 꽃을 한 송이씩 놓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짧은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말순 이모, 제 허리 아픈 거 제일 먼저 알아채 주셨죠. 겨울마다 수건을 따뜻하게 데워주신 거 잊지 않아요. 혼자 사는 저한테는 이모가 유일한 가족 같았어요. 우리는 안전을 위해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당 10명 이하로 안전 점검을 마친 뒤 진행했습니다. 정만식 기사는 아침 일찍 와서 스팀 압력계와 전기 차단기를 다시 확인해 줬습니다. 안전하게 잘 정비됐네요. 걱정 마세요. 첫 번째 시간대가 끝나고 두 번째 시간대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와 특별한 인연이 있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말순이가 우리 아들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정말 걱정 많이 해줬어. 제사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줬지. 시어머니 없는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 아이 아플 때마다 말순이한테 전화했어. 약국보다 더 믿음직했거든. 어머니가 단순히 새신사가 아니라 동네의 어른 역할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어머니는 가족 같은 존재였던 거죠. 서윤이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어머니는 이곳에서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등을 밀었습니다. 몸을 닦아주는 손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새신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돌보셨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먼저 알아채 주셨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걱정해 주셨습니다. 겨울에는 수건을 따뜻하게 데워주셨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계절마다 손님들을 생각하는 세심함이 있으셨죠. 말끝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서윤의 말에 공감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합니다. 김말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낭독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를 위한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제게 다가와 수건을 건넸습니다. KDH라고 자수 박힌 흰 수건이었습니다. 도연아, 이거 받아. 어머니, 내 이름도 걸자. 내가 마지막 손님이니까. 수건을 받아들고 벽에 걸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손님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스피커에서는 계속해서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 목소리가 나왔어요. 도연아, 뜨거우면 말해.
엄마가 살살할게. 우리 아들 피부가 약해서 조심해야 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 이제 따뜻하다고 말해라. 엄마, 이제 따뜻합니다. 오후 내내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시간표대로 문을 열고 닫으며 수건을 정리하고 바닥 물기를 닦았습니다. 어머니의 도구 앞에 머물던 사람들은 저마다 인사를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순 이모. 편히 쉬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있을게요. 세 번째 시간대에는 젊은 분들도 오셨어요. 어머니가 어린 시절 씻겨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 따라왔는데 말순 이모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무서워하는 저를 달래주시려고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 제일 기뻐해 주신 분이 말순 이모셨어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번째 시간대는 동네 상인들 차례였습니다. 말순이가 우리 가게 단골들 많이 소개해줬어.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했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줬지.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 마지막 5번째 시간대에는 가족들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모님, 서윤,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어머니가 앉으시던 의자 주변에 앉아 조용히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어머님, 정말 많은 분들이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서윤이 말했어요. 저도 이제야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알겠어요.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엄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일하는 걸 단순히 돈 버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했어. 아픈 곳 있으면 걱정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알던 어머니는 일부에 불과했던 거죠. 해가 기울 무렵 마지막 손님이 돌아갔습니다. 세신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어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철거가 2달 뒤로 미뤄졌다고 연락이 왔어. 그동안 예약제로 한 번 더 열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네 주민센터 작은 전시실로 옮기자. 사진과 음성, 일부 수거는 옮길 수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간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을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정리할까요? 그래. 내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와. 열쇠는 내가 하나 더 만들어줄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또렷했어요. 어머니가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뜨겁다 하면 쉬엄쉬엄 하자고 말할게. 대신 오래오래 함께 있자. 제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온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장모님과 서윤, 그리고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의심은 끝났고 이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장모님을 부를 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물은 우리를 같은 온도로 만들어줍니다. 어머니의 온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엔딩.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 곳곳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